20살에 결혼하셨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 사원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고 키웠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차렸고 주말에는 시댁 행사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고 서울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집에 있었는데 뭘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아내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놀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한 법리에 따르면 이 아내는 재산의 4,0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제도를 법률 용어로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9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즉,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공동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바람을 피웠다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런 유책 사유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도 보통 수천만 원 선입니다. 반면 재산 분할은 혼인 책임과 상관없습니다. 설령 본인이 바람피워서 이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자기 몫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럼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크게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1, 혼인 기간. 첫 번째 기준은 혼인 기간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공동체의 실질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5년 결혼한 부부와 40년 결혼한 부부는 다릅니다. 40년 함께 산 부부라면 누구의 재산이든 사실상 우리의 재산이라는 성격이 강해집니다. 기준 2, 가사노동 기여도. 두 번째 기준은 가사노동 기여도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왔습니다. 전업주부가 집에서 하는 일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요리, 청소, 빨래, 자녀 양육과 교육, 부모님 모시기, 남편이 마음 편히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이 모든 것이 경제활동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가사노동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가사노동을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준 3자녀 양육 기여도. 세 번째 기준은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자녀를 직접 돌보고 교육하고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학원을 알아보고 병원에 데려가고 이 모든 일을 한쪽이 전담했다면 그 기여는 재산 분할에 반영됩니다. 기준 4, 경제적 기여도. 네 번째 기준은 경제적 기여도입니다. 부부 중 누가 주로 돈을 벌어왔는지, 외부 소득이 한쪽에만 있었다면 그쪽의 기여가 더 크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 주된 소득자가 남편이었다 해도 아내의 가사노동 기여가 없었다면 남편이 그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법원은 인정합니다. 즉, 소득은 한쪽이 벌어왔어도 그 소득이 가능했던 것은 부부의 협력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40년 전업주부의 현실적인 기여도. 그럼 앞서 말씀드린 40년 전업주부의 경우 현실적으로 얼마를 받게 될까요?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혼인기간 20년 이상 전업주부의 기여도. 혼인기간이 20년을 넘는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 40%에서 50%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입니다.
특히 30년을 넘으면 50%에 근접하는 판결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현재의 모든 재산은 사실상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본질은 공동재산이다. 구체적 기여 입증의 중요성. 그런데 4,050%라는 것은 상한선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받으려면 구체적 기여를 잘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 학교 행사 참여 기록, 급식비 납부 기록, 시부모 친정, 부모 병원 동행 기록, 가계부, 통장 관리 내역, 본인이 부동산 구입 과정에 참여한 증거 계약 당시 사진, 문자 등, 부업이나 파트타임을 했다면 그 소득 기록. 이런 것들을 평소에 정리해 두시면 혹시라도 이혼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큰 힘이 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첫째,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만든 재산.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상관없습니다. 결혼 후 구입한 아파트, 상가, 예금, 주식.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이지만 상대방이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경우. 특유 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기여한 부분만큼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내가 관리를 맡아서 농사를 짓거나 임대 관리를 해서 가치가 올라갔다면 아내의 기여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셋째,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도 재산 분할에 반영됩니다.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합니다. 넷째, 향후 수령할 연금이나 퇴직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편이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40년 함께 살아온 전업주부는 남편의 퇴직금과 연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어서 이혼 후에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혼인 중 취득한 자격. 이건 최근에 인정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중에 의사 면허를 땄고 그 자격으로 현재 수입을 얻고 있다면 그 자격 취득에 아내가 기여한 부분도 고려됩니다. 주의해야 할 현실적 사항.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재산 분할 생각보다 좋네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의일 시효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시효가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혼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정리하고 끝내고 싶어서 재산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후회해도 시효가 지나면 소용없습니다. 주의 이 남편이 재산을 미리 빼돌릴 수 있습니다. 이혼 분쟁이 진행되면서 한쪽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보이면 즉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주의 3명의 확인이 필수.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랜 기간 남편에게 재산 관리를 맡겨온 아내는 정작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시면 변호사가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숨겨진 재산까지 파악해줍니다. 마무리 및 마지막 당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둘, 20년 이상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4,050%까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셋, 재산 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뿐 아니라 연금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넷, 특유 재산도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섯, 청구 시효는 이혼 후 2년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의 가사노동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 노동이 있었기에 남편이 일할 수 있었고 가정이 유지되었고 재산이 형성되었습니다. 40년을 집에서 보낸 분들께 집에서 놀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법이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5년 간병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재산을 남기려 한 감동적인 실화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